안녕하세요. 긍정 노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컴퓨터란 무엇인가, 그리고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 복습을 하면은 컴퓨터는 뭔가 계산하거나 뭔가의 그런 동작을 수행하는 기기입니다. 컴퓨터의 핵심 부품으로는 CPU, 중앙 처리 장치인 CPU가 있고 CPU를 꽂을 수 있는 그런 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CPU가 뭔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저장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기억 장치, 주로 이제 전원이 나가더라도 기억할 수 있는 롬 또는 이제 외부 기억 장치와, 그리고 전원이 들어와 있는 동안 빠르게 뭔가 데이터를 넣고 뺄 수 있는 그런 램,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러한 동작들이 이제 컴퓨터에 전기를 꽂았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메인 보드를 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보드, 다시 구글에 한번 들어가서 검색을 해볼게요. 컴퓨터 메인보드. 컴퓨터 메인보드 또는 이제 컴퓨터가 조립된 데를 보면은 컴퓨터마다 이렇게 전원을 꽂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전원을 꽂는다, 파워라고 하는데, 전원을 꽂는다는 거는 말 그대로 컴퓨터에 전기를 꽂는 거죠.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220V죠. 220V. 이게 굉장히 고압이죠. 그래서 사람이 여기에 손을 대면은 사람이 감전돼서 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압이 컴퓨터에 그대로 만약에 흐르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어떤 부품을 잘못 건드렸는데 이제 전기가 흘려버리면 사람이 그냥 그대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압인 전압을 이제 안정적인 전압으로 바꿀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게 이게 파워의 역할입니다. 안정적이고 굉장히 낮은 전압으로 바꿔줘요. 이게 뭐 대충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15에서 20 몇 볼트 이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전압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안정적인 전압이 컴퓨터에 흐르게 되고, 컴퓨터 이제 전기 또는 이제 전자 또 이런 그런, 이거는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기가 이런 식으로 막 흐르잖아요. 보통 이제 전기를 할 때 막 이런 식으로 흐른다고 하잖아요. 막. 근데 이거를 이제 굉장히 이거를 컴퓨터의 파워가 안정적인 전압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전기를 이런 식으로 이 높은 부분을 이렇게 막 어떻게 감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해주는데, 그러면은 이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생기는데, 이 높은 부분을 우리는 숫자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숫자로 이거를 1이라고 하고, 이 낮은 부분을 저희가 숫자로 0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이제 디지털적으로 이 전기를 디지털적으로, 이 전기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1이다, 이건 0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뭐 전기가 이렇게 막 들어왔을 때 10, 10, 10 막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기를 디지털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엄청난 기술인 거죠. 사실 전기는 전기 에너지라는 그런 자연의 뭔가 그런 에너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뭔가 이렇게 안정화시키고 이렇게 1과 0으로 해가지고 뭔가 숫자로 바꾼다. 이건 정말 엄청난 기술인 거죠. 이건 누가 정말 개발했을까 정말 궁금한데, 이건 거의 뭐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 외계 기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숫자로 전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흔히 컴퓨터를 이진수로 표현이 된다고 하죠. 실제로 컴퓨터는 저희가 막 어려운 프로그램 이런 이제 그런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게임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컴퓨터한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나중에 전부 이진수로 다 바꿔가지고 컴퓨터한테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전원이 들어온 게 일단 그 롬 전원이 일단 롬에 가가지고, 이제 롬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돼 있냐면은 맨 처음 전원이 켜졌을 때 어떤 프로그램들을 수행해야 될지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기능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롬에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에 어디에 접근해야 되는지 읽어가지고 CPU가, 이 정확하게는 흐름이 틀릴 수도 있어요. CPU 먼저 갔다가 롬에 갈 수도 있는데, CPU가 롬에서 어디에 가야 되는지를 찾아가지고
보통은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HDD, 하드 또는 SSD에 그런 이제 OS라고 하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인데,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윈도우입니다. 윈도우 아니면은 이제 맥 같은 경우에는 맥 OS죠. 맥 OS. OS의 역할은 뭐냐면은, OS는 저희가 이 컴퓨터를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사용자가 만든 프로그램이죠. 잘 쓸 수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 PC에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시키고 싶어요. 그것도 이제 수행시켜 줄 수 있고, 뭔가 네트워크를 뭐 연결해가지고 뭔가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뭐 저장하도록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뭔가 마우스를 꽂았다, 아니면 뭔가 뭐 새로운 뭐 스피커를 꽂았다, 그런 거를 굉장히 쉽게 다른 디바이스들을 연결하기 굉장히 쉽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전체적인 컴퓨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든 윈도우를 만든 빌 게이츠와 이제 애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떼돈을 벌고 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OS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OS를 실행시키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컴퓨터에 딱 켜면은 윈도우 화면이나 그런 게 딱 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일단은 컴퓨터가 켜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윈도우가 켜진 상황에서 뭔가 게임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요. 뭐 그러면 실행시키고 싶어가지고 더블 클릭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컴퓨터에서 어떤 식으로 실제로 동작이 이루어지느냐.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한다는 거는 이 OS가 특정 프로그램을 수행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OS에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요. 실행시키면은 이게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는 외부 저장 장치, 하드 또는 SSD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일 수도 있고, 응용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를 OS가 실행시키는 순간 이 프로그램이 실행하면서 뭔가 데이터들이 뭔가 막 저장해야 되고 삭제해야 되고, 그런 데이터들은 램에 필요한 데이터들만 램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램의 데이터의 저장을 넣고 빼고 그러면서 뭔가 동작을 수행하는 거는 CPU가 동작을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게임을 한다. 게임은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외부 저장 장치, SSD 이런 데 깔잖아요. 그리고 게임을 실행시키고 우리가 막 게임 마우스나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막 키보드를 막 두들겨요. 막 이렇게 두들기잖아요. 입력키로 두들기게 되면은 그때 그런 이제 입력키, 어떤 입력이 됐고 뭐 그때 이제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는 램에 저장이 됩니다. 램에 저장이 되고 그 램에 있는 거를 값을 읽어가지고 CPU가 막 엄청나게 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막 계산해가지고 결과를 어디로 뿌려줄까요? 결과를 모니터에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또 프로그램, 일반적인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프로그램이 굉장히 간단해요. 뭔가 입력을 받아서 뭔가에 출력을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컴퓨터가 수행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 게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있을까요? 뭐 어떤 거든, 뭐 예를 들어 센서에 대한 입력을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다른 쪽으로 네트워크로 출력을 한다거나, 뭐 네트워크로 입력을 받아가지고 뭐 모니터에 출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입력을 받아서 또 어떤 방식으로 출력을 하는 이런 거 전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의 동작 원리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인베디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인베디드 컴퓨터 또는 슈퍼컴퓨터, 이게 뭔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컴퓨터는 CPU와 그런 CPU를 꽂을 수 있는 보드와 또 이제 뭔가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 장치만 있으면 컴퓨터라고 불려요. 근데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용량 또는 엄청난 프로그램들을 많이 수행한단 말이에요. 게임이 저희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이에요. 뭔가 그래픽적으로 모니터에 계속 뭔가 변화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초당 뭐 60번 이렇게 변경하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되고, CPU도 막 끊임없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램도 되게 많이 잡아먹고 하드에도 되게 많은 용량의 그런 프로그램이 깔려야 되죠. 그런데 냉장고 또는 전자레인지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동작만 하면 되잖아요. 전자레인지를 예로 들게요. 전자레인지
일어나야 되는 동작은 뭘까요? 딱 전원을 꽂으면은 띠 소리 나면서 이제 그 화면에 뭔가 화면에 그냥 표시하면 되겠죠. 이게 레디라는 이게 되고 있다는 그런 걸 표시하면 될 거고, 만약에 사용자가 뭐 60초 입력을 넣었어요. 60초 입력 넣고 동작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냥 전자레인지는 그 60초 동안 그냥 돌면 되는 거예요. 60초 동안 회전하고 60초가 끝나면은 그냥 끝.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이게 뭐 60초가 될 수도 있고 뭐 30초가 될 수도 있고 뭐 4분이 될 수도 있고, 뭐 좀 좋은 전자레인지는 모두도 되게 많이 있지만은 굉장히 단순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프로그램을 할 때는 CPU가 굉장히 싸다기보다 굉장히 이제 안 좋은 CPU를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보드도 이제 PC에서 쓰는 그런 거대한 보드가 필요 없어요. 정말 지갑보다 작은 아주 그런 작은 보드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메모리도 정말 이 내용 실제 데이터가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작은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드에 보통 그런 게 이제 붙어 나오는데, 그런 이제 작은 메모리 장치, 작은 메모리, 그 다음에 작은 보드, 이런 거를 실제로 되게 많은 전자 제품, 뭐 냉장고, 뭐 세탁기, 전자레인지, 저희가 흔히 이제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뭐 컴퓨터 제외한 이런 많은 전자제품에서 이런 작은 컴퓨터를 다 쓰고 있어요. 이걸 또 컴퓨터,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보통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이제 전자제품마다 컴퓨터가 하나씩 다 부착되어 있고, 근데 그런 이제 컴퓨터가 안에 뭔가 내장되어 있다. 즉, 냉장고의 메인 역할은 냉장하는 거잖아요. 세탁기의 메인 역할은 세탁을 하는 거고, 전자레인지의 메인 역할은 뭔가 데우는 거잖아요. 근데 주목적이 아니라 뭔가 부목적으로 뭔가 컴퓨터가 하나씩 다 설치되어 있어요. 내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장되어 있다는 게 인베디드입니다. 그러니까 인베디드의 뜻은 내장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베디드 컴퓨터라는 거는 뭔가 전자제품에 이러한 작은 CPU들이 내장되어 있다. 그래서 인베디드 컴퓨터는 뭐라고요?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가 기능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이런 것도 컴퓨터예요, 컴퓨터. 근데 그걸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기엔 그렇고, 또 인베디드 컴퓨터라고 하기엔 뭔가 또 정확하게 말하면 인베디드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많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은 컴퓨터가 부착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인베디드 컴퓨터 말고 슈퍼컴퓨터. 자, 슈퍼컴퓨터는 과연 무엇일까요? 슈퍼컴퓨터라는 말을 저희가 쓰기는 쓰는데, 내 컴퓨터 슈퍼컴퓨터 이렇게 말하면은 그런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슈퍼컴퓨터라는 거는 굉장히 엄청나게 뭔가 많은 데이터, 또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 또는 큰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뭔가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PC에서 할 수 없는 엄청난 계산을 해가지고 뭔가 결과값을 보여주는 그런 걸 슈퍼컴퓨터라고 하죠. 자, 이거 되게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나라에서 CCTV가 다 녹화가 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CCTV가 다 녹화되고, 그 녹화되는 데이터가 어딘가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 CCTV의 그런 데이터는 엄청나잖아요. 동영상이니까 용량도 클 거고 매일매일 녹화되니까 정말 그게 엄청난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CCTV에 그 데이터를 다 어디에 입력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누군가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범죄자를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연예인이 찍혔는지 검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엄청난 데이터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빠른 CPU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슈퍼컴퓨터죠. 그래서 슈퍼컴퓨터는 주로 뭐 정부나 대기업에서 뭔가 엄청난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예측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일반 유저들이 사용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로부터 뭔가 수행을 할 때나 슈퍼컴퓨터가 필요하지, 일반적으로 저희는 정말 쓸 일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와 함께 인베디드 컴퓨터,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